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3월 이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실상부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국면이 열리는 건데요. 이 가운데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이 매우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주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에 대해 상당히 눈길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바른정당의 정두원 전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틀린 게 있네요. 네. 저는 아직 바른정당에 입당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입당 안 하셨나요? 예. 그때 그 모임에 탈당 모임에 새누리당을 탈당을 했는데 네. 아직 바른정당에 바른정당에 안 입당하지- 들어가셨어요? 네. 김용태 의원도 안 들어가셨습니까? 김용태 의원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때 같이 들어가신 줄 알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의원님. 아닙니다. 제가 오보를 아니 제가 네. 뭐 그걸 제대로 못 알렸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오늘 겸손한 모드로? 아유, 원래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럴 때 기자들을 질책하시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질문을 아닙니다. 하고. 예,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나저나. 네. 고맙습니다. 예. 지난주 반기문 총장이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셔서부터 서울역까지 오시는 기간 동안 기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취재하는 것도 힘들고 상당히 큰 혼잡이 있었고 원래 E 출구로 나온다고 했다 갑자기 F 출구로 바꾸는 바람에 기자들이 전부 동선을 바꿔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선 반기문 총장 귀국 현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네. 일단 반기문 총장은 이제 제일 장점이 뭐냐면 무게감이 아니겠어요? 무게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행보가 잦을 필요는 없고 행보 하나하나가 정말 역시 다르구나 네. 이제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행보를 보면은 그냥 바쁘기만 하지 예. 무게감은 점점 반비례해서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네. 바쁘게는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봤더니 하루에 일정이 어떤 때는 10개도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재고 관리를 해야죠. 재고 관리?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동선과 메시지인데 네. 메시지를 하루에 무게감 있는 메시지 한 두세 개, 두세 개도 많죠. 네. 한두 개를 던지는 것이 맞지. 그렇게 바쁘 다니면서 뭐가 주제가 뭔지 저기 언론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의 주제가 뭐지?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정말 저 밑에서 제대로 참모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핵심을 좀 찍어 주셨습니다. 동선과 메시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래도 뉴욕에서 서울로 출발하시면서 여러 기자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정치 교체 그리고 진보적 보수주의 두 가지 담론을 던진 것 같아요. 이 담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담론은 좋죠. 정확한 좌표 설정을 한 건데 네. 그 후에 행보가 그 담론하고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죠. 정치 교체를 한다면서 왜 MB는 왜 만나요? 오늘 만나기로. 예, 네, 그러니까 오후에. 그게 예. 전혀 맞지가 않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구정치를 하지 않고 신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자꾸 구정치 세대하고 어울리고 만나고 그래야 네. 되는 건지, 예.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예. 이해가 안 가고요. 예.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내세운 담론하고 네. 동선 메시지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는 정권 여권의 후보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정권 교체 프레임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네.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예, 며칠 예, 사이에. 예. 그러면 이제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지금 국민들이 지금 현 여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거의 바닥이잖아요. 네. 뭐 대통령 지지율 5%가 보여주듯이. 예. 그런데 자꾸 여권 후보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정권 교체론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운 담론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네. 정치 전문가하고 교육 전문가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 정치나 교육은 아무나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예, 생각하고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그 정치가 그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메시지하고 동선, 그러니까 바쁘긴 무지하게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기자들 입장에서도 좀 그래요. 건질만한 메시지가 없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매일매일 동선을 쫓아다니면서 그날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 전략에 관심이 많은데 없어요. 그게. 메시지도 중요하고 사진도 중요하죠. 사진. 그렇죠. 예, 예. 예. 그 사진 하나 하나가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니까. 네. 그 텃바지 사진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메시지와 이미지 또 국민들한테 어떤 무게감을 줄 것이냐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우왕좌왕하고 있다. 반천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2분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부디 잘 대처하시라. 대처하시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뭘 대처를 잘하라는 거냐. 이 행간에 담긴 의미가 뭐냐. 이걸 두고도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뭐 의미는 뭐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저 같아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예의상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도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저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의례적인 거다. 의례적인 거죠. 그렇군요. 오늘 MB 만나는데요. 의원님께서 지금 뭐 정치 교체한다더니 MB는 왜 만나냐? 구시대 정치인 자꾸 만나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따끔한 충고를 하셨습니다. 뭐 어떤 걸까요? 아니 그 이제 계산도 안 맞잖아요. 계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MB를 좋아하는 사람이 뭐 있겠죠. 근데 MB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기문 찍지 않겠어요? 원래. 예. 그렇죠. 그럼 MB 좋아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네. 찍겠어요? 예. 그럼 MB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기문이 MB 만난다 그러면 짜증 날 거 아니에요. 예. 왜 만나죠? 도대체 이 뉴스는 돼요. 뉴스는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아침에 신문에 제 뉴스 나오면 기분은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자꾸 나온다 그래서 무슨 제가 인기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참.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다. 지금 네. MB를 만날 필요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만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이거는 반기문 총장에게 손해다. 손해죠 당연히. 누가 이런 선택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캠프가 네. 엉성해요. 반기문 캠프가 엉성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네. 이제 선거는 전략가들이 하는 거지 명망가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아칸소 주지사 하다가 네. 내가 대통령 하겠다 그러고 처음 찾아간 게 29살 약관 29살 스테파노포로스를 찾아갑니다. 또 칼 로브 조지 칼 로브. 부시의 이제 예, 전략가죠. 그렇습니다. 또 클린턴 2기 때는 딕 모리스 이런 사람들이 선거를 치르는 거지 무슨 뭐 국회의원 중진들이 치르는 거 아니거든요. 전직 장관들 네, 그런 엄청 사람들은 많아요,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뭐 메시지를 만들고 동선을 짜고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모르겠죠. 자기도. 근데 지금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내가 반기문하고 더 가깝다 그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기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내가 반기문하고 더 가깝거든. 예.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뭐 예. 못 들어오게 예. 서로 막고. 예. 지금 그거 이해창 때 이거 제가 지겹게 봤어요. 두 차례나. 이해창 캠프에서 예. 2007년에. 예. 2007년뿐만 아니라 2012년 예. 2007년? 2007 97년. 97년. 예. 97년하고 2002년 두 번 다 그러더라고요. 다 캠프에서 하는 일이 열이라면 여덟은 이제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쓰고 예. 이 정도나 일하고 그런 예, 거거든요. 예. 지금 반기문 캠프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캠프가 그 전직 언론인들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교관이 한 블록 있고 전직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블록이 있고 뭐 이렇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네. 다니면서 선거 운동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지 참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모가 아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반기문하고 가까이 가서 대통령 눈두장 찍으려고 하고 있으니까는 예. 뭔 일이 되겠냐 이거예요. 예.
정말 29살짜리 예. 전략가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저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을 꾸며야죠. 그러니까 전략을 짜고 동선을 예, 짜고 예, 메시지를 예. 만들고 그러니까 벌써 이미지를 만들고 예. 그래야 되는데 의원들하고는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원래. 그분들은 전부 자기 선거하던 분들이잖아요. 예, 뭐 자기를 하여간- 중심으로 선거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와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 선거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지금 8일 정도 됐는데 계속 크고 작은 그 잡음들이 생기는데 어제 그제 있었던 그제죠. 저녁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좀 짚어봐야 될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공무원인데 내가 돈이 얼마나 있겠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돈 때문에 정당을 선택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돈 때문에 정당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홀로 하려고 하니까 금전적으로 상당히 빡빡하다. 그래서 꼭 돈 때문에 정당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실수가 아니고요. 네. 자기 자신을 보여준 겁니다. 아유. 엄청난 패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자기 그 생각, 네. 또 기본적인 전략, 또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 이제 자기 실력 모든 거를 감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미지수로 만들어 놓고 있어야지 상대방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걸 그냥 쑥 보여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의 차원이 아니고 엄청난 패착을 한 거죠. 첫 단추를 엄청 잘못 끼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은 지금 정치권을 자기가 흔들어야 되는데 네. 갑의 지위에 있어도 될 사람이 지금 을의 지위로 지금 스스로가 추락해 버린 겁니다. 아. 저거 정말 저거 많이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국민의당에서도 뭐 같이 하기 어렵겠다. 어렵다. 뭐 네. 문을 멀어질 수밖에 닫아버리겠다. 없다. 그러니까 예. 이제 갈 데가 이제 바른정당밖에 없게 돼 버렸어요.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왜소화시켜 버리고 아. 추락시켜 버린 거죠. 예. 서로 모셔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 자기가 이제 갈 데가 정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리죠? 저는 그냥 그건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반기문이 무너졌다. 네, 그 한마디로 발언으로.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는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꼭 모셔야 되는 분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른정당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바른정당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사실은 이제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시즌 2 정도로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무슨 패권이 나오고 있고 바른정당 안에서도 거기서도 예. 사당화가 나오고 있어요. 사당화요? 그런 네.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뭐 남자 박근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남자 박근혜? 네. 누가요? 유승민 의원이?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당은 어쨌든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좀 만들어진 김무성 전 대표도 계시지만 아니 그렇지만은 남자 박근혜가 있다. 아니 그 새누리당이 그런 네. 모습 때문에 뛰쳐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떤 사당화, 그렇습니다. 뭐 사유화, 패권. 친박 패권. 예. 그런데 똑같은 행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바른정당 안에서요? 예, 그래서 제가 입당을 안 하는 겁니다. 아 진짜요? 예, 너무 아니, 몰랐어요. 일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인식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 정당에 들어가면은 네. 결국 이제 여권인 후보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결국 박근혜의 후임 뭐 후보가 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왜 정치를 해야 되고 자신이 왜 대통령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한국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에 대한 비전과 목표 이런 걸 좀 보여주기를 저는 뉴욕에서 뭔가 그런 근사한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 행보를 할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근데 그와는 전혀 다르게 일정은 엄청나게 많은데 뭔가 손에 잡히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와 아젠다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게 이제 반기문 개인의 한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걸 짜주는 사람들 혹은 그 집단의 힘 이런 게 없어서 나온다고 보세요? 집단의 힘이 없죠. 근데 집단의 힘이 없다는 것은 그건 개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책임이죠.
그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그 정도밖에 예. 캠프를 관리를 하고 예. 조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 사람의 예. 한계인 거죠. 지지율이요. 네. 당초는 귀국하면 엄청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체 혹은 하락 추세예요. 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컨벤션 효과라 그러잖아요. 네. 드디어 이제 국회 사무총장 하던 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권 후보로 들어왔다. 네. 공항에서 뭐 난리가 나고 뭐 지하철이 뭐 어떻게 되고 그럼 컨벤션 효과로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게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더 이상 올라갈 거리가 없을걸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가 안 된 거죠. 준비가 안 된 후보. 예, 의외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무총장을 되게 열심히 하셨나? 그 사무총장직을 끝끝내 열심히 하시느라고 준비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되게 웃겨요. 우리나라에 국회 사무총장을 무슨 세계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을. 유엔 사무총장을. 예. 어? 정말 촌스러운 얘기죠. 예. 유엔 사무총장은 보통 제3세계에서 하잖아요. 네, 저개발 국가들. 예.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낙점이 돼야지 되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네. 오케이 해야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분이 그 미국 대통령도 못 만나고 귀국을 했어요. 트럼프를 만나주고 외교관 출신이고 예. 유엔 사무총장도 했는데 또 한국에서 대권 출마할 건데 예. 그럼 한 뉴욕 정도에서 예. 트럼프를 만나서 사진 한번 찍고 예. 뭐 이런 걸 좀 만들고 한미 관계 뭐 이렇게 그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무게감도 실렸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거를 못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도를 했는데 예. 역시 트럼프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구정 연휴가 지나고도 답보 상태 내지는 이제 하락세면은 제2의 고건이 될 가능성이 있죠. 반기문 제2의 고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후보가 있어요. 근데 보수의 경우에는 이게 그 대한민국이 진보 보수 양날개로 날아야 되고 여전히 보수가 탄핵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은 됐지만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이 탄핵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보수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의원님 전략가 정두원 의원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지적이 맞죠. 보수가 망한 게 아니라 이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층이 떠난 거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보수입니까? 독재지. 독재. 예. 네. 그리고 새누리당이 그게 무슨 보수 정당입니까? 그냥 1인 지배 정당이지. 그러니까 보수층이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층은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약하나마 이제 어느 후보가 되면은 그 진영에서 네. 소위 우파 진영에서 후보가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영어로 치면 밸런싱 효과는 나올 겁니다. 네. 이제 그 지금보다는 훨씬 더 뛰어오르죠. 네. 그지만은 역부족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혀 이제 지금 여건이 이렇게 엄청난 국민적인 실망을 이제 주군 말았으니까 네. 그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또 염치가 없죠. 염치가 없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와중에 또 막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그 어제 오늘 이렇게 논조가 조금 언론의 논조가 바뀌기도 하고요. 보면 그 보수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후보가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판을 좀 짜서 일종의 이제 제3지대론 같은 거를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정치판을 좀 짜야 된다. 그 전략도 지금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3지대로는 그냥 말뿐이지 네.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실체를 봤어요. 그냥 말만 무성한 거고 네. 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그게 뭐 현실성이 없어지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볼 때는 물론 이제 막판에 가서 네. 힘이 딸리면은 뭐 연대는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서로 이제 지분을 뭐 주고받으면서.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각계약진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뭐 그래서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뭐 반기문을 포함해서 우파 진영에서 후보가 이제 있고 뭐 이제 결국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연대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죠. 이를테면 지금 보수가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가 그동안은 반기문 총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반기문 총장으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오늘 라디오 아침 라디오에 좀 일부 나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뭐 이런 거 트집 잡지 말고 보수는 반기문으로 단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우 반기문 보니까 이 양반 좀 곤란할 것 같아.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래도 아직도 이제 반기문이 제일 낫죠. 뭐 국민적인 지지율이나 뭐 낫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구 여권이 우파 진영에서 물론 아이가 뭐 토너먼트를 하든 뭘 하도 반기문이 후보가 될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은 본선에서는 역부족이죠. 본선에서는. 예. 본선에서 역부족이라는 게 분명해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본인이 드랍하거나 네. 연대를 하거나 네. 아니면 또 뭐 새로운 후보를. 제3 후보를 네. 또 모색하거나 이제 네. 이렇게 되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대선은 보수에겐 좀 불리하다.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다. 지금, 예. 네, 그런 지금, 선거다. 예. 근데 여전히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일종의 샤이 박근혜.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미국 대선에서 샤이 트럼프 얘기 나오듯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전히 박근혜 지지자들은 있는 거고 그분들이 지금 창피해서 말을 못 하는 것이고 대선에서는 분명히 집중할 거다. 집중하겠죠. 그렇지만 그 힘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그렇고. 샤이 박근혜가 분명히 존재는 하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10년 이제 집권을 한 건 결과가 지금 이렇게 이제 나라 꼴을 우습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문재인 후보를 네.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네. 문재인 후보도 남자 박근혜란 평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컨텐츠가 부족해서 그렇게 평이 나오는 것 같고 바른정당은 독선적이라서 그런 또 남자 박근혜란 평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건데 네. 어쨌든 저는 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세요? 예, 뭐 저는 분명히 뭐 안 찍을 겁니다. 하지만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안 찍으셨다고. 예, 자기가 그때 가운데 찍었어요. 가운데. 예, 이번에도 또 가운데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다 어느 선거하고 달리 이번 선거는 예. 이렇게 열렬히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대선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번 선거는. 예. 그런데 여태까지는 아주 박근혜 열렬하게 지지하고 그 전에 뭐 이해창 열렬하게 지지하고 또 야당 후보도 열렬히 지지하고 그랬잖아요. 노무현 열렬히 지지하고. 김대중. 뭐. 예, 근데 지금은 그냥 할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그런 대선이 돼 버렸어요. 보수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전체가 상황이다. 그렇게 전체가 됐죠. 그렇다. 예.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 반기문 총장이 그 좀 이렇게 그 귀국하셔가지고 좀 얼떨떨한 가운데 계속 일정을 하고 계시다가 어제는 좀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놓고 그 토로를 했어요. 기자들을 상대로 자꾸 이제 위안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이 뭐냐라고 계속 질문이 나오니까 나쁜 놈들이다. 저희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가 이제 집요하게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조 기자를 상대로 나쁜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해야 그리고 기자가 뭐 개인 생각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대신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내공 부족이죠. 내공이 부족합니다. 예, 그런 걸 참아내야죠. 대권을 잡으려면 옛날에 보면 이명박 후보는 침까지 뱉더라고요. 그때 국회 아, 진짜요? 예, 그때 예. 국회 이제 무슨 특검 때문에 들어오는데 네. 특검 그 예.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국회에서 예, 예. 표결 뭐 이거 저지 예. 뭐 하면서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받겠다 하는 걸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오는데 그냥 그때 야당 지지자들이 그냥 뭐 그때 야당 지지자가 아니죠. 그때는 이명박이 야당이었으니까. 어? 네. 하여간 그 당시에 여당 지지자들이 그냥 침을 뱉고 뭐 가래침을 뱉었어요. 그 여기 묻는 걸 닦아내고 뭐 아이 그 정도도 감수를 뭐 안 하고 어떻게 권력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공 부족이죠. 내공이 부족하다. 네. 반기문 전 총장이 내공이 부족하다. 굉장히 오늘 그 강도 높게 비판을 막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비판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를 자꾸 비판이라고. 독설이라 그러고 비판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두환 의원은 독설도 아니고 비판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네. 사실을 진실을 얘기할 얘기하는 뿐이다. 거예요. 진실을 얘기할 뿐이다. 내가 생각하는 진실, 이게 진실이다 생각하는 예,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걸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예, 그럼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어찌됐든 한국 정치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참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 한국 정치가 여기까지 온 데에 대한 책임을 지금 아무도 안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도 좀 지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태도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제 빠르면 2월 중순경에도 이거 종교를 한다는 건데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볼 때 대통령이 지금 아직도 반성을 안 하는 건 아니냐.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찌감치 얘기했잖아요. 10대 맞고 끝날 걸 지금 100대 맞고 끝나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길로 계속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네. 잘못을 인정하고 하야를 하고 하야를. 예,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하고 또 재판 결과에 실형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좀 고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면을 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그게 상식적이죠. 예, 저렇게 바득바득 우기고 있으면은 이제 그 길도 어려운 거죠. 이제 모진 이제 꼴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구속 가능성. 아니 참 지금 네. 이제 어차피 대통령 이제 탄핵이 확정이 되면은 네. 자연인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그 실정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그것 떠나서 네.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사실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를 안 찍은 사람도 사실 자유롭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야당도 그렇지만은 여당은 더욱더 이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반성들을 참여와 반성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누가 참여와 반성을 했냐면 새누리당 탈당파 10명만 했어요. 맞아요. 바른정당도 참여와 반성을 하지 않았어요. 예. 새누리당도 그때 뭐 참여와 반성한다고 뭐 토론회 한다더니 예. 뭐 지네끼리 싸우고 끝났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문재인 씨는 여기서 자유로운가요?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진짜 제대로 검증을 못 해낸 거잖아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그때도 최순실이 엄연히 살아 있었는데요. 그 자료 좀 넘겨주시 그러셨어요. 문재인 후보 측에. 저는 무수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 문재인 캠프예요? 아니 문재인 캠프가 아니라 기자들한테. 기자들한테. 예, 근데 뭐 언론에 한 줄도 써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 최태민 일가의 의혹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미 10년 전에 2007년에 네. 이명박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박근혜가 안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되면 큰일 난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집권하고 나서도 네. 끝까지 가기가 힘들 거다. 그렇게 이제 막 얘기하면서 네. 그 이유를 쭉 얘기를 했죠. 네. 무수하게 얘기했습니다. 밤마다 기자들하고 만나서 네. 네. 누가 하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네. 정말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이렇게까지는 몰랐죠. 정말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설마 했거든요. 다들 아마 지금 대단히 우리 국민들이요. 저는 집단적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도 해요. 맞습니다. 이 엄청난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정말 다 상상하는 그대로 현실이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저는 그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새누리당이요. 그 임명진 목사가 비대위원장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 표적 인물을 몇 명을 정했어요. 이른바 이제 그때 이른바 그 비상대책문. 진박들. 예. 최순실 팔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최경환 의원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 그리고 또 서청원 의원 뭐 이런 뭐 홍문종 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탈당을 권유하는. 근데 안 나가거든요.
이런 태도를 어떻게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네, 어떤 분들입니까?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뭐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무슨 정치를 떠나서 네, 인간적으로 어떤 정말 못할 짓을 했는지를 네, 모르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네, 뭐 그때 선거 상황 다시 돌아가기도 싫지만 돌아가 보면은 이제 야권은 분열돼 있고 새누리당이 너무나 유리한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엽기적인 공천 파동을 하면서 예, 뭐 진박들이 이제 뭐 무슨 뭐 이상한 유치한 맞아요. 정치를 하면서 이제 다 선거를 망가뜨려 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수도권에서는 참패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당선되지 않았어요. 국민의당 후보가 20% 이상 가져간 데만 당선됐어요. 그게 여태까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예, 그러네요, 진짜. 나경원 후보도 예, 국민의당 후보가 19% 가져갔어요. 아, 동작에서도 예, 또 무슨 저기 강북구 뭐 도봉구 뭐 네. 이 지역이 옛날에는 지역별로 딱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 그게 맞아요. 아니라 지금 듬성듬성 예, 당선이 예.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국민의당 후보에서 많이 표를 가져간 데만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가 그냥 쉽게 말해서 전멸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뭐 저 개인 얘기가 아니라 다 똑같겠죠.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네, 4년 내내 별의별 고생을 다 하고 특히 선거 기간 중에야 뭐 다 하지만은 할 짓 안 할 짓 다 해가면서 치르고 돈도 얼마나 들어가겠어. 네. 선거 비용도.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들을. 그러면 나 혼자만 낙선해서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 전화가 울면서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직도 분하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겁니다. 예. 이른바 진박이라는 사람들이. 예. 예. 그는 자기네들이 그런 짓 다 해놓고는 네. 미안하다는 얘기 한 번 한 적이 없이 오히려 더 적반하장. 기고만장 적반하장으로 막 더 유치하게 나갔잖아요. 예. 정말 무슨 동네 양아치마도 못한 저 패거리 정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나가는 것이 맞죠. 근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다음 주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야무야 될 거다. 결국 새누리당 그 임명진 목사 뜻대로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나와요. 나머지 3명 네. 글쎄 별로 관심 없어요. 예. 그 뭐 나간다 그래서 크게 뭐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새누리당의 존재 자체는 이제 극우 보수란 말도 좀 그렇죠. 극우 수구 정당으로 전락할 거다. 역사적으로 존재감이 없어질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 반면 아니다. 이 국면이 지나면 또 다시 살아날 거다. 두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쪽에 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후보가 네. 바른정당으로 입당을 하면은 네. 대거 이제 탈당을 해서 추가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으로 올 겁니다. 새누리당, 예, 예. 새누리당에서. 충청권 인사들이 예. 아니 꼭 충청권만이 아니라 많이 이제 올 거고 네. 그래서 2당이 되겠죠. 새누리당이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새누리당은 이제 점점 뭐 영남 지역 정당으로 이제 전락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소멸하겠죠. 새누리당은 결국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소멸. 아, 내년 지방선거 거치면서 새누리당은 소멸할 역사의 뒤안길로 갈 수밖에 없다. 몇 명이나 탈당할까요? 그게 새누리당에서. 요번에 뭐 일단 65명이 임명진 목사님한테 뭐 운명을 맡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이 실은 이제 반기문만 오면 여차직하면 움직이겠다. 예.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최소 65명 이상은 탈당한다. 최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65명 정도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바른정당이 갑자기 확 커질 수 있겠네요. 그죠? 커지긴 예, 커지겠죠. 예. 그렇지만 커져봤자 이제 어나더 새누리당이 되면은 예.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커져봤자 어나더 새누리당 되거나 새누리 시즌 2가 되면 똑같은 거다. 새누리랑 뭐가 다르냐. 근데 정말 그런 게요. 사실 저희는 바른정당이 우리는 새로운 보수 개혁 정당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국조특위에서 이른바 그 바른정당으로 가신 전직 새누리당 의원들이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청문회 스타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기대가 컸는데 실제 1, 2월 사이에 별다른 개혁 입법에 대한 시도가 없고 특히 18세 선거 연령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이제 18세 이하 18세까지 네. 선거 연령을 인하하면은 이제 손해 보겠죠. 바른정당이? 예, 그러니까 네. 손해 보니까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생각을 바꿔야죠. 예. 18세들이 나를 찍게 만들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걸 왜 반대하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예. 꼭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나를 바꿔야죠. 바꿔내야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초기 1차 탈당파들이 예. 이제 보여준 게 뭐냐면 참여 반성 보여주고 음. 우리는 모든 회의를 다 공개하겠다. 예. 당내 모든 회의. 투명화. 투명하게요. 예, 예. 거기서 뭐 별의별 얘기까지도 다 우리는 다 공개하겠다 했는데 네. 예. 지금 무슨 바른정당 모습 보면은 새누리당에서 하는 거랑 뭐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사당화 얘기가 나오고 네. 거기서도 패권 얘기가 나오고 줄서기가 나오고. 예. 참 이게 그 한국 정치 바꾸기가 이렇게 어려운가요? 체질 개선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그 한국 정치가 실은 오래된 건 아니죠. 우리가 사실 아직도 신생 국가입니다. 네, 정치로 보면. 영국은 마그나 카르타부터 시작하면 지금 1215년인가요? 마그나 네, 카르타가 예, 예. 그때부터 계산하면 거의 1000년이 아직 안 됐죠. 영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800년, 900년에 돼서 이제 저렇게 모습이 돼 있는 건데 네. 우리는 지금 한 70년 뭐 같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나마 이제 성숙한 것도 어떻게 보면 대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바로 선진 그런 민주국가하고 비교하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 반기문 총장이 바른정당으로 가면 그 정당의 후보가 될까요? 뭐 전당대회 하면 후보는 될 겁니다. 유승민 의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바로 반기문 후보가 경쟁을 될 해도 겁니다. 반기문이 예. 된다. 네. 예.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지율로만 보면. 예. 예. 근데 그 정치 노선이나 그 정강 정책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검증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 의혹이 계속 생겨요. 저 반기문 총장을 돕고 있는 정무 파트에서는 유엔은 그 친인척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 검증을 해야만 하는 동생들 관련된 의혹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못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검증이라는 것은 사실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혹독하게 치러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네, 박근혜 보니까. 대통령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검증을 하면은 뭐 비방을 한다 이래가지고 되게 싫어하는데 싫어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일국의 이제 대통령을 뽑을 때는 정말 비방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응하는 거 보면 내가 봐도 좀 약해요. 일단 박연차 뭐 금품 정치자금 수수도 예. 그거 언론중재위에 걸 일이 아니죠. 언론중재위에만 걸었습니다. 바로 형사고발을 해야죠. 예. 예, 적극적으로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유엔 문제 같은 경우도 계속 이게 얘기가 이제 굴러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냥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가 메시지나 뭐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형사 민형사상 법률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고소고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연차 회장 전 회장에게 23만 달러 수수했다는 설과 관련해서도 전직 검찰 그리고 현직 검찰 관계자들이 자료가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지금 언론중재위에만 걸고 형사고소는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저는 좀 한국 정치가 너무 한 인물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는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정당 정치의 정당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인물 중심론으로 계속 가서 그러다가 결국엔 이렇게 이번 경우처럼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실망하게 되는. 아니 근데 네. 왜 한국 정치가 인물 중심으로 가냔 말이죠.
국민들이 그렇게 정치를 바라보기 대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의 수준인 거죠. 정치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지 않고 네. 인물을 국민들이 보니까 정치가 인물 중심으로 가는 거죠. 언론의 문제는 없을까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네. 언론도 우리가 정책을 얘기하면 언론들은 재미없어해요. 싸워야지 재밌어야지. 예? 싸운다고 욕하면서 싸워야지 기사가 되지. 정책을 얘기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네. 제가 교육혁명의 길을 갖고 있거든요. 확실한. 네. 정말 누구한테나 하나도 야 맞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재미없어하죠. 그 대신에 내가 뭐 반기문이 제2의 고건이 될 가능성이 네. 있다. 그러면 이제 기사가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좀 정강 정책 중심으로. 근데 저희도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업주의가 있으니까 그런 기사를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막 정책 기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기사 써도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면 힘이 빠지거든요. 근데 제가 팟짱하면서 느끼는 거 하나는요. 우리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굉장히 특히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가는가 되게 관심이 많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쉽게 풀어서 잘 설명하는 능력 이런 그렇죠.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렵지 기자들은 그런 시간이 없죠. 네. 하루 벌어서 하루 때워야 되니까. 그리고 저녁 때 가서 또 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 정치 노선이나 철학이나 정책 대결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담론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선거는 한 가지, 네. 많아야 두 가지 담론으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열세였다가 수도 이전이란 담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판을 주도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국 역전하죠. 그러니까 그런 담론이라는 게 뭐냐면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다 찬성하는 건 담론이 아니에요. 네. 우리 내가 일자리 만들어내겠다 그러는데 그거 안 돼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또 만드는 건 좋은 그런 거니까. 얘기는 백말 해봐야 네. 나도 일자리 만들고 너 서로 같은 얘기니까 그게 아니고 반대가 튀어나오는 그런 담론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아, 나 청계천 복원하겠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나 수도 이전 하겠다.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그때 새누리당에서 수도 이전 들고 나왔는데 네. 세상에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그걸 담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상대방이 그럴 때는 예.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네. 그거에 뭔가는 딴 걸 제시하는 겁니다. 아, 새로운 대안을. 예. 예. 아니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 딴 이슈. 이슈를 제시해야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면 이제 결국 종속돼 가지고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판을 이제 주도권을 뺏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거판은 누가 담론적 이슈를 제시하느냐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지. 네. 뭐 바삐 다닌다 그래서 그게 지금 선거전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미. 예. 대선전은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전에서 순위가 바뀌기는 힘들어요. 서로 열심히 하니까, 서로 바삐 다니니까. 네. 그걸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똔똔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똔똔 게임. 그러니까 담론적 이슈를 딱 걸어가지고 이명박은 서울시장 때 청계천 복원을 걸어서 시장이 됐고 그걸로 대통령까지 돼버린 겁니다. 그 이슈 하나로. 그 담론적 이슈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버스도 컸다고 생각해요. 아, 또 버스도 컸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개 아니면 두 가지. 예. 아, 그 지금 그런 담론적 이슈가 안 나오죠. 이제 군대 문제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이제 서로 뭐 또 그게 찬반으로 딱 갈리는 게 아니라 서로 비슷해요. 네. 서로 줄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 복무기간 단축 예. 문제. 예. 지금 이 국면에서 반기문에게 찬스가 올 만한 담론은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 보시기에. 그게 있으면 제가 나가죠. 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전략을 감추시는 것 제가 같아요. 대선 출마를 하죠 그러면. 근데 이렇게 좀 근데 한발전 담론은 네. 이렇습니다. 그 담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담론하고 그 사람하고 맞아야 돼요. 궁합이. 어?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해창이 알고 보면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100마디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그게 궁합이 안 맞아요. 예, 맞아요. 어?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알고 보면 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럼 뭐 맞아요. 그렇겠다. 예. 그 궁합이 맞아야지 예, 담론도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이 청계천 복원한다 그러니까 자 저거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불도저 궁합이 맞는 싣고 거지. 이러면서, 예. 김민석이 청계천 복원하겠다 그러면 붙기고 앉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 예. 본인이 살아온 거하고 그 담론하고 맞아야 맞아야 되는 예. 그렇죠. 본인이 살아온 예. 길과 맞는 담론을 찾아봐라. 근데 외교관으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어떤 담론이 있고 이 지도자는 어떤 선명한 컬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늘 뭐 이렇게 군관 사이에 껴가지고 조정하고 이런 것이 외교관의 역할이라면 지도자는 선이 굵어야 되고 결정할 때 팍 해줘야 되고 이런 건데 평생 외교관이었던 그분이 그런 일을 할까? 할 수 있을까? 나는 참 답답한 게 네.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한 그렇죠. 자리잖아요. 네. 근데 유엔 사무총장이 평양을 한 번도 방문 못했다는 게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뭐 안 받았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평양 간다 그러면 안 받겠어요? 받겠죠. 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으로 자꾸 비춰지는 졌단 얘기죠. 아하, 재직 시에. 예.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말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을 했어야죠. 그러면 저기 북한에서도 입국을 거부할 병분이 없죠. 예? 근데 뭐 대권 후보니 뭐 이런 것도 하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예. 예. 아니 코피 아난이 평양 방문하는데 김정은이 왜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유엔 총장 시절에도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았잖아요, 외신으로부터. 아유 자꾸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또 저도 찍히겠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뭐 찍히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시잖아요. 할 말은 하시니까. 왜 신경 쓰이죠? 아 그러세요? 네. 하고 나면 후회하죠. 아니 근데 그 또 의원님의 매력은 그 적확하게 할 말을 하는 데 있다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아니, 자신감을 나이 가지시고 드니까 하세요. 또 너무 적이 많은 것 같아서 외롭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럴 땐 많은 언론 매체와 함께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입국 이후의 행보 그리고 정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설 지나면 드롭할 거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이에요. 의원님도 동의하세요? 지배적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런 누구냐 손병관 기자하고 통화하다가 저래 가지고 끝까지 가겠어? 그랬더니 기사를 덜컥 써가지고 이제 드롭한다 그렇게 됐는데 네. 드롭하지는 않겠죠. 근데 아니 모르죠. 그 사람 일이라는 것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설 연휴 지나서 이제 판가름이 거의 이제 윤곽이 드러나겠죠. 설 민심에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회자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 지지율 이것도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니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누란의 위기에 빠졌는데 정말 이럴 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럴 때 정말 좋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안 보여서 안타깝고요. 그런 지도자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지금 자기가 난세의 영웅이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선이 이제 그 계속 앞으로 다가오고 빨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도현 의원님 모시고 정치 분석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